아니 우리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그거 먼저 합을 좀 맞추고 갑시다. 그 원도제 이태석 관련돼서 얘기할 만한 게 있나요? 있다 그러면 아니, 뭐 하고 아니면 말고. 추진된 게 사실인데 스탑된 것도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 들어가서 합시다. 네. 오케이. 아니,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네. 아, 그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 우리 대본에 없는 것 같은데. 뭔지? 그거 그 수원 삼성 경기에서 네. 여자 심판 운 거? 운 거 맞아요? 네, 약간 그냥 이게 이게 150. 근데 영상을 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황당한 거 맞죠? 황당하죠. 이거는 뭐 남녀 문제가 아니라 난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냥 심판은 그치? 판정으로 뭔가 말하면 되는 건데. 근데 왜 울었어? 그냥 욕했다고. 아, 존나 센 욕했나? 근데 선수는 나 욕한 적 없는데요? 라고 해서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 징계를 받긴 했죠 결국은. 150만 원. 근데 뭐 징계가 되게 이상하던데? 뭐 음성이 들려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 없으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150만 봐서 모금이 끝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진짜 뭐 이게 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야? 심판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자 심판이란 말도 쓸 필요 이걸 없이 가지고 성별을 얘기하는 게 웃기는 거야. 심판 그거는 자질이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심판이 울어요? 사실 울었으면 이미 주심도 다 울었지 우리나라 심판들. 아니 맞잖아. 맞아요. 아니 다 그 정도 울었으면 다 울지 않았어요? 야, 그랬으면 우리도 다 울었어. 야, 원일이가 와서 네. 뭐요 했으면 그러면 저는 김동진 심판을 밀친 적이 그래. 브레이크를 여기서 밟아야 되는데 너무 한 발 더 가가지고 툭 밀쳤어요. 그런 일도 있잖아 사실. 그래서 어떻게 당했어? 아니요. 그분도 당황한 거야. 아 브레이크를 미리 밟았어야 되는데 탁 당황하더니 경고. 경고 받았어. 경고 다행이네. 희한하다. 희한해. 이거를 진짜. 성별로 몰아갈 거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그냥 심판으로서 자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택도 없는 얘기인가요? 근데 처음 보는 일이잖아 사실. 진짜 희한하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150만 징계는 왜 내린 거야? 진짜 욕을 했대? 뭐 안 부적절한 했대 본인은.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봤지만 욕이라고는 파악을 못했다. 뭐 이런 왜냐하면 느낌이야. 심판들한테 막 항의하고 세게 해도 후에 이렇게 그 뭐 벌금 주는 일이 흔하진 않잖아. 벌금 주는 일이 흔한가? 심판한테 해서? 그 심판이 가장 커요. 심판한테 뭘 터치를 하든지. 아니 근데 아니 심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벌금을 주는 경우가 흔하냐고. 그런 뉴스를 많이 안 접해봐. 그러니까 막 대놓고 야 한 다음에 특정을 해서 욕을 하면 이제 벌금을 맞지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되게 없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욕 잘 안 해. 욕 잘 안 해. 되게 안 해. 아니 걔도 또 뛰어야 되는데 그럼. 굳이 그냥 욕해가지고 심판 쌤, 뭐 그래, 뭐 이렇게 레프리 이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 방법이 있지 선수들도 그치. 누가 아이 컨택을 하고 욕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먼 산을 보면서 아 진짜 좀 좀 똑바로 어. 뭐 이렇게 하지 마. 눈을 마주치고 하는 거는 이 선수들도 그런 네. 것도 있었고 최근에 허영준 퇴장 당한 것도 그 뭐 이거 뭐 이거 그러니까 한 번 받았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거야. 또 줘가지고 다리 그거는 진짜 억울하네. 따닥해서 했는데 그때 그 신광훈이 허영준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신광훈은 자기는 욕 들은 건 없대. 정말 제스처만으로 따닥 받은 거야. 아니 광훈이는 원래 그래요. 계산하려고 그럴 때도 팔 꺾고 입 막고 원래 그런 성격이야. 뭐 평소에도 뭐 계산하려고 그러면 팔 꺾고 입 막고 그러니까. 그 심판 자질 문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자 심판이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도 남자 심판이 우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비교 대상도 없어. 그래, 뭐 그것 때문이야. 그런데 그래서 좀 나는 솔직히 어이가 없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이제 요즘 여자 심판들 많으니까. 근데 뭐 여자가 뭐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심판도 잘 볼 수 있고 뭐 심판 자질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심판 판정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어떤 그 제스처,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장면이 나오면은 좀 나는 좀 황당해. 그러니까 말이 저럴 거 못하러 하나. 그러니까 나 솔직히 저럴 거면 못하러 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죠. 네. 안 하면 돼요 그 직업을.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뭘 해서 정말 울 정도로 억울하고 나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뭘 하면서도 사실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그럼 안 맞는 거니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지 뭐. 왜냐면 지금 딴 데 리그 봐도 여자 심판 되게 많아요. 요즘에 되게 많고. 많아.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고. 잘하면 쓰는 거야. 남자 여자랑 상관없이 근데 뭐 그 기준에 넘어간다고 잘하는 그러면. 사람도 많아요 되게. 근데 거기서 그거를 왜 PL에도 지금 채팅에 나오지만 VR급 부심이 있거든요.
그때 그 옵사 누나라고 그러잖아 네. 우리가 존나 잘 봐요 네, 옵사 누나. 눈을 갖고 어. 있는. 네. 선수들도 그 사람에 따라서 딱 들었을 때 안심이 되는 부심이 있고 아 이분은 진짜 무조건이다. 자,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바로 부드럽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화요일 히든풋볼 시작을 하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 원래 3명에다가 화요일이 또 그 후숙이 형 오는 날이니까. 자, 이 방금 전에 저희가 그 이계재 선수에게 150만 원 징계가 들어간 여자 이제 주심 얘기, 주심이 아니라 여자 심판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묶어서 그 얘기도 여기 그냥 털고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메인은 K리그 감독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전에 그 원두재와 이태석 선수 트레이드 건이 지금 웹에서는 팬들 사이에 꽤 많았어요. 네.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정우영 선수가 들어왔는데 원두재 선수가 나간다고 하면 뭐 기량을 떠나서 나이가 꽤 있는 선수를 이제 들어오고 젊은 선수가 나가는 그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나가는 건 특별히 이상하진 않다고 네. 생각해요. 맨 처음에 사실 전 중동 쪽을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고 아하. 왜냐면 어쨌든 오면 정우영이 1번일 거고 네. 원두재가 이제 2번 내지는 뭐 외국인이 좀 뭐 누가 영입이 되면 3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중동으로 가는 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뭔가 잘 안 됐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트레이드 건으로 좀 틀어진 것 같고 이 트레이드 건의 시작은 제가 볼 때는 이명재 선수의 계약 기간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아하. 이명재 선수가 이제 뭐 재계약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뭐 그거는 각자의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왼쪽 백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왼쪽 백을 뭐 방법이 있어요. 조현택이 군대를 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버티면 조현택이 돌아와서 왼쪽에 주전 수비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트레이드를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존 코칭 스태프는 좀 반대를 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코칭 스태프에 어쨌든 그 강화부가 있으면 그 강화부랑 코칭 스태프랑 협의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마냥 감독이나 코치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마냥 구단이 마음대로 사고팔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뭔가 의견이 바뀌었지만 계속 추진이 되다가 이제 그게 좀 요즘에는 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수 얘기할 때 이적수 알려지면 뭐 빠그라질 수 있다. 굉장히 뭐.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런 예거든요. 어. 알려지면서 이거 맞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루머겠지라고 시작되다가 뭔가 점차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제가 아는 거는 일단은 스탑이긴 해요. 딜이 약간 거의 파토 상황인 것 같던데. 스탑인데 그게 고 될지 네. 아예 캔슬 될지는 저도 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태석이 예를 들어 이제 그 딜이 성사된다고 봤을 때 이태석이 나가고 원두재가 들어온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앙 미드필더 자원에서 이제 연령대 있는 선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럼 그 부분에 원두재를 이제 뭐 추가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태석 선수의 군 문제는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군 면제가 안 됐다면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울산은 스무스하게 이명재를 계속 이제 하다가 조현택이 군 전역을 하면서 돌아오면 경쟁을 시켜서 뭐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림보다는 뭔가 바꾸려는 그림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지금 팬들이 좀 들고 일어난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만약 캔슬해도 되게 이상하고 모양새가 조금. 왜냐면 다 피해주는 거잖아요. 네. 선수들도 이미 뭐 가네 마네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 떠가지고 근데 이게 있어요. 전역을 했잖아요. 그럼 보통 구단들은 뭐 전역 축하드립니다. 뭐 돌아왔습니다. 뭐 하지.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뭐 새로운 영입처럼 이제 포장을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원주 선수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제가 볼 때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근데 같고. 이게 원두재와 이태석은 서로 이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이미 있겠죠. 서로 거의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스탑된 이유는 뭐예요? 명확한 이유. 이거 팬들이 이게 맞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거밖에 없죠 사실. 울산 팬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원두재를 왜 보냈냐? 네. 이 트레이드가 지금 실행되는 게 맞냐라고 이제 댓글 같은데 많이 달리고 뭐 인스타그램 같은데 막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원두재가 이제 그 뭐야 우리 팀에 필요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근데 원두재 올라왔어요? 그 와중에 울산 전역 오피셜이 원두재가 떴대. 방금? 방금 떴다는데? 그건 해줘야지 뭐. 하여튼 사진은 미리 다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허. 근데 그게 스탑 상태였어. 왜냐면 이적할 수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둘이서 이적을 한다고 했는데 팬이 이적시키지 마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둘이 합의가 되고 구단이 합의가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팬들에게 항의를 받거나 이렇게 하겠죠. 뭐 선수한테 뭐 배신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구단 뭐 일처를 뭐 그렇게밖에 못 하나니 그런 건데 팬들이 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냥 이게 다 스탑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한 그게 사실이라면 되게 이상한 거긴 하죠. 왜냐면 이제 팬들이 항의하는 거를 그 무시한다기보다 그거 때문에 딜이 지금 이렇게 뭔가 멈칫한다는 게 우리 기준에서는 좀 그럴 수 있는 건가? 자기네들이 정확한 플랜이 있고 뭔가 있었으면 팬들이 뭐라고 해도 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뭔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멈췄다는 소문이 돌았고 있었을 때. 있었고 뭐 지금은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울산 전역 오피셜이 떴다라고 해서 나는 이게 떴다고 해서 딜이 안 된다라고는 또 별개라고 보거든요. 10분 전에 떴네, 10분 전에. 10분 전. 근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사례는 아니고 옛날 사례인데, 전역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이제 웹 하는 팀, 이거 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역은 했는데 올려요? 근데 구단에서 계속 기다려봐.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곤란했던 상황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울산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김민준이랑 같이 전역을 했는데 김민준만 올리면 원두재 나간다는 뜻이 되고 원두재랑 김민준 같이 올렸는데 내일 모레 뭔가 이적설이 나와버리면 그것도 이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건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지. 지금 상황이 우리가 히드풋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이전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되게 못했어요.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정리하면 이거잖아. 구단 선수 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팬이 안 돼요. 원두재 소중한 선수입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장난쳐요?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스톱 이렇게 된 거야? 지금 모양새는 그래. 근데 절대 그렇게 말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지. 밝혀지지도 않을 왜냐면 거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냥 뭐 누군가 기사를 쓸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상황이 아까 방금 김원일 대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김판곤 감독이 온다고 하는데 그 뒤에 얘기하겠지만 김판곤 감독이 안 됩니다. 원두재는 지켜요. 뭐 이게 뭐 네. 하여튼 가장 클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좀 애매한. 근데 그래도 뭐 이게 근데 지금 스톱이 된 이유가 명확하진 않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거지 지금. 그런 걸로 스톱을 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인정하기도 애매한 거 아니야. 팬들의 어떤 그 이것 때문에 멈췄다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딜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팬들이 너무 이 선수의 잔류를 바래서 그 팬들에게 감화돼서 딜이 그러니까 오피셜로 끝난 건 아닌데 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다가 선수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 그렇지. 잔류하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선수들은 보통 이렇게 트레이드 뭐가 딱 떴으면 그냥 웬만하면 가려고 그럴 거예요. 맞죠? 네, 왜냐면 이미 나 필요 없네? 그냥 갈게요 그냥. 경기 출전 시간을 좀 보장받는 대로 그리고 또 걸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제 급박하게 이제 새로운 감독이 부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새로운 감독이 플랜 하나 있습니다. 멈추십시오 하면서 또 전화를 하는 거야. 두재야 가지 마라. 나랑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뭐 있는 그런 거야. 경우도 있을 그게, 수 있겠지. 그게 제일 그게 지금 그 스토리가 제일 깔끔하고 베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뭐 만약에 이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서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이적 딜의 그림이죠. 새 감독이 그건 안 돼 해서 왜냐면 그 해외 축구 중에서도 이 딜이 거의 대부분 진행되려고 그랬다가 새로운 감독이 보이면 내 플랜 안에 있다. 전화해서 남아라. 그래서 파토나는 경우는 덜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감독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듣기로는 코칭 스태프는 반대했다고 들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코칭 스태프가 뭐 반은 떠나고 뭐 남을 수도 있고 그건 결정이 안 어, 됐으니까. 근데 그 전에 코칭 스태프는 반대를 한 내용들인데 어쨌든 추진이 됐고 뭐 근데 사실 코칭 스태프가 반대를 해도 구단이 하겠다 그러면 뭐 그냥 뭐 그건 그렇지. 그럴 수 있든 구단의 결정이랑 또 별개인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비밀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다 새 나가고 뭐 그러니까. 우리보다 여러분들 뭐 지인분들 뭐 더 많이 알고 선수들 계시잖아. 지인분들이 훨씬 많고 물론 인터넷에 그걸로 장난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꽤 많은 확률로 정확한 정보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고 맞아. 그분들의 신분은 가족, 선수 가족 또는 뭐 에이전트 가족, 예. 선수랑 정말 친한 찐친 뭐 이런 분들로 알고 있어요. 또 일부러 또 흘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마냥 웃어 넘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독권하고 또 맞물려서 그러니까. 뭐 결과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울산 새 감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인천 유나이티드랑 울산 HD 같은 경우에 각각 지금 조성환 감독이 사임을 했고 그 다음에 울산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성환 감독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다음 행선지가 결정이 됐는데 부산 아이파크로 결정이 됐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승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을 조성환 감독으로 이제 선임을 시켰고 지금 울산 HD의 빈 자리는 사실 그 전까지 웹에서 이야기 도는 경우는 이 도는 감독은 김도원 감독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사이에 이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 대표팀에서 이제 사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울산 HD의 감독으로 선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좀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뭐 경기 잘 하면서 네. 아시아컵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조금 이제 믿음은 좀 확실히 떨어졌다고 들었고 뭐 언제까지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그 말레이시아 언론에서는 했던 걸로 아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갈 바에야 뭐 울산에서 예를 들어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한번 해볼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김판곤 감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코치 생활을 해봤지만 감독 생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본인 역시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카드가 아니었나. 그리고 뭐 되게 작은 구단도 아니고 그치. 돈을 대형 어느 정도 구단이죠. 쓸 수 있고 이미 선수단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장단점은 확실하죠. 감독 경력도 꽤 길고 어쨌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건 맞지만 K리그 클럽팀의 레벨에서 감독을 해본 적은 없다. 그치. 코치만 했죠. 예, 코치만 부산에서 했기 코치만 때문에. 했고 예. 그러니까 김판곤 감독의 능력에 감독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는 사실 해외에서도 좀 확인했지만 그 환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권에서 상위 레벨 그래서 해봤느냐 경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판곤 감독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하는 모습만 겉에서 봤을 때 행정으로 봤을 때는 김판곤이 보여준 게 굉장히 컸죠. 합리적이고 뭔가 좀 추진력이 있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뭔가 어떻게 보면 인텔리한 느낌도 있어요. 있어요. 네, 선출 중에서. 근데 그리고 약간 제가 봤을 때 김판곤 감독의 어떤 이미지는 거기에서 결정됐다고 봅니다. 젖은 장발과 안경. 헤어스타일.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 그냥 장발이 아니라 트리플 H급 장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머리가 젖어 있어. 이게 약간 웨탄 그게 좀 달라. 그런 부분이 있다. 네. 독특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K리그 안에서만 봤을 때는 나 이제 울산 감독한테 계속 내가 왜 그런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하게 계속 울산 감독님들이랑 그렇게 되네요. 예. 단추도 한 2개 풀리시고 나오시고. 아이 트리플 H는 승모근도 크고 예. 아니 근데 트리플 H가 그 젖은 장발의 어떤 그 딱 그 상징이거든. 네. 야간 경기는 무조건 져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네. 잘 어울려 근데 네. 근데 그런 느낌인데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우리가 어떤 그 만약에 해외 감독이었다. 우리가 정보가 별로 없어. 그리고 또 그런 느낌이 없어. 근데 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다? 그러면 누구야? 해봤어? 이거 얘기에 나올 법한 감독이긴 합니다. 사실. 네. 커리어로 봤을 때. 네. 저는 제가 이제 축구계 어른들이랑 전혀 친하지 않잖아요. 오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김판곤 위원장이랑은 좀 그게 있었잖아요. 그나마. 왜냐면 저는 잘 어른들이랑 못 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막 싹싹하게 가서 못하고 막 연락하고 이런 걸 내가 아예 안 하는 타입이라서 다 멀어지고 이렇게 방송하는데 누가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겠어요. 사실. 왜? 방송 왜요? 그 설명해야 돼요? 그걸 굳이? 뭐 되게 세게 방송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종윤이랑 안 하지. 종윤이는 이제 그거라니까. 나랑 다르지, 지털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홍콩에 그때 이제 그만두고 뭐 프리랜서로 한다고 했을 때 홍콩에 갔을 때 제 돈 써가면서 갔을 때 그래도 환영을 잘 해주셔서 되게 고마우신 분 중 한 명이죠. 가서 제가 뭐라고 따로 만나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밥도 사주시고 했는데 약간 목사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저도 느낌이 전술이나 뭐 팀토크 이런 부분에서 좀 돌발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클럽팀이랑 대표팀이랑 다르게 매주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죠.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옛날에 제가 경남 코치일 때 처음 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겁나 셌어요. 그래? 그때 최진환 감독의 어. 이병근 막내 코치의 중간에 중간에 김판곤 코치였는데
야, 근데 거기 되게 그 명망 있는 분들이 거기 많았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중간에 김판호 코치가 제일 말을 많이 했거든요. 연습 어허. 경기할 때. 제가 전주를 따라갔어요. 예. 터키 저기 안탈리아에서 했을 때 따라갔는데 거기서 좀 무서웠어요. 아, 좀 무섭잖아, 사실. 그렇게 막 화내면 갑자기. 무섭지. 사실 이병근 코치가 막 소리 지르는 건 안 무서웠거든요. 이명근 무시하지 마. 아니, 되게 안 무섭게만 하세요. 왜냐면 좀 사실 이병근 감독님이 좀 네. 그 약간 그 착하게 굉장히 말하세요. 굳이 네. 따지면 쟤는 전 이제 감독계 이정섭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 약간 정도면- 참기름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또! 아니, 너 습관이야. 너 지금 이병관님 죄송합니다. 네. 자꾸 누구 웹판곤이라고 하지 마. 웹판곤 그거 네. 웹판곤. 나중에 김판곤 감독님이 승리하고 패디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웹판곤. 네. 아, 그래서 네. 근데 되게 무서웠는데 승리하고 뭐 한다고요? 패디그리. 팩이 뭐야? 트리플 H 피니시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딱 다리사에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껴가지고 좀 어려워. 약간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부드러워 보이지만 이게 또 흥분할 때는 엄청 세다. 아.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막 에스토니아 팀 뭐 이런 팀이랑 연습 경기 하는데 진짜 겁나 무서웠어. 트리플 H 스타일 좀 보여주세요. 네. 아니 근데 뭐 약간 교포 느낌의 뭐 이렇게 영어 미팅할 때 영어 섞어 쓰시고 막 그러시지는 않으신 스타일이죠? 영어를 저랑 얘기할 때 막 섞어 쓰지 않았는데 그럼 다행입니다. 혹시나 또 뭐. 근데 이거 여러 약간 가지. 별개로 네. 다른 저 협회 분한테 김판곤 너무 다르잖아. 이렇게 보니까 아니 이거 머리만 예. 피지컬 트레이닝 좀 받으시면 저렇게 되죠. 네. 트리플 H가 헌터 허스트 험슬리거든요. 아, 그래? 네. 그게 무슨 뜻이야? 아, 그냥 이름이야. 네. 스테파니 맥마운이랑 또 결혼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제가 김판곤 위원장 그 협회 분한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가장 합리적으로 울산 트리플 H디래. 울산 트리플 H디. 딱 됐네요. 이제 만들어졌네. 앞에 현대 세 번 부르면 되잖아. 예. 와 이거 우선 홍보팀 보고 현대. 있겠다. 우선 홍보팀 보고 있겠어요. 네. 그 가장 합리적으로 다만 대단히 일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 했는데 일을 많이 해서 근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을 해야 뭔가 우리가 일이 추진이 된다. 근데 개 중에는 소수의 사람들 그게 위에든 아래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누군가 했었어요. 이게 홍콩에서 일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이잖아. 네네네네. 근데 뭐 하나만 제가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근데 여기 잘 지내고 계시는데 뭐 하나만 내가 잘못하면 홍콩에 있는 축구계 인사들이 이거 외국인 물어뜯으려고 엄청 노리고 있어서 본인이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 어떤 외국인이 와서 하면 계속 잘하나 보자. 저 우리나라 축구는 홍콩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집에 얼마나 가나 보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습관적으로 많이 좀 꼼꼼하게 일을 하는 타입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건 또 이제 감독과는 별개잖아. 좀 다르지. 별개라서 뭐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김판곤 감독이 와서 울산을 잘 이끈다 그러면 K리그에 또 대단히 좋은 감독이 하나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좋은 트로피와 이런 걸 가져온 적은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울산 팬들이 실망스러운 상황이잖아. 그래서 김판곤 감독 온 거 오히려 잘 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축구 얘기할 때도 지금 이 감독 빠진다고 했을 때 매물이 있냐? 매물 네. 없지 않냐? 여기 지금 이 팀에 맞는 매물이 있어라고 했을 때 없다. 이러면서 이제 팬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K리그를 봤을 때 김판곤의 어떤 커리어, 뭐 프로 팀에서의 커리어 이런 거 봤을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으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어떤 협회를 이끌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김판곤만큼의 매물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없거든 지금. 예,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를 아마 많이 팬들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홍명보 감독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이 했었던 코칭 스태프는 울산에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처리를 하겠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새로운 봐야 감독한테 되겠네. 맞춰줘야죠. 뭐 그러면 데리고 몇 명 가겠다 가겠다 하면 하면, 가는 거고 어. 그냥 내 사단 다 꾸리겠다 하면 해줘야죠. 그거를 뭐 억지로 구단이 했을 때 당연히 나중에 문제 생겨요. 그러면 왜냐면 전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한 그치. 공간에서 그 일을 어떻게 해? 아 근데 요즘에는 다 그냥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감독이 오면 사단은 나간다. 네. 기본이. 자연스럽게. 옛날에는 애매한 관계 진짜 네. 많았어요. 그래. 예. 아, 옛날에는 새로운 감독이 왔는데 코치 한 분만 어떻게 애매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취임할 때 계시는 거예요. 계시다가 아무 인사 없이 그냥 가셨어. 좀 애매하다 줄 빼고 진짜. 가셨어. 예. 그분도 뭐 이게 계약 관계나 이런 뭐 돈 주고받는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근데 구단에서는 또 약간 그걸 본 것 같아. 먼저 얘기하기를. 그러면서 또 뭐 소리소문 없이 가시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울산 구단의 팬은 아니지만 김판곤 감독이 어떤 식으로 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나도 궁금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물론 뭐 울산이 빌드업 1위 팀이긴 합니다만 1위도 아니더라고요. 예. 2위인 것 같아요. 뭐 빌드업이 뭐 패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패스는 광주가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축구적으로 봤을 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지. 경기력이나 이런 어떤 선수의 측면에서. 면면을 봤을 때는 되게 완벽했느냐? 완벽한 축구는 없지만 그치. 더 이제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항상 좀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울산이라는 체급을 봤을 때 좀 더 체급 차이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아? 그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 김판곤 감독이 좋은 축구를 보여주면서 울산과 함께 한다면 울산 팬들 좋고 그다음에 K리그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김판곤 감독에게도 K리그 울산을 맡아서 이제 본인의 어떤 축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이 기회. 굉장히 큰 저는 기회지. 이거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인정합니다. 왜냐면 김판곤 감독이 협회에서 일을 했을 때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 행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이 분이 왜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지? 라는 것은 본인들이 뭐 비주류라서 선수 시절 성공을 못해서 뭐 어쨌든 뭐 눈에 띄지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커리어를 어쨌든 조용조용하게 네. 이게 쌓아왔는데 사실 울산 HD 감독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감독들이 원하는 자리거든요. 최상위에 있는. 최상위 레벨에 그죠. 있는 건데 거기를 지금 어쨌든 차곡차곡 그치. 본인이 쌓아오는 어떤 이미지 때문에 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거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지. 네, 사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증명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단한 터지죠. 그게 오는 네, 거죠. 터지죠. 네. 뭐 이전에 선수 시절 때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울산 안에서 또 좋은 어떤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비교적 축구에 관심이 좀 덜했던 분들도 김판곤 감독이 말레이시아에서 했던 어떤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지금 홍명보 감독 이슈 때문에 조금 무슨 일이야 이러고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좋은 성적이 나면 다시 한번 좀 관심도를 모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 말레이시아 추구하는 빌드업 그 영상을 봤거든요. 누구 통해서. 근데 확실히 모델은 있더라고요. 그 흔히 얘기하는 게임 모델. 네, 게임 모델이 있고 뭐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어쨌든 약팀이기 때문에 그치. 약팀이 가지고 있는 빌드업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개인 능력이 되게 떨어지긴 했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경기를 거기서도 아시안컵에서도 봤는데 하고자 하는 게 되게 확실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떨어지니까 퀄리티 선수들이 공 관리를 못하니까 좀만 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어떤 팀이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수석 코치가 스페인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온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감독은 코치 잘 쓰는 감독이 진짜 중요하지. 이기는 거거든요. 네.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맞아. 네. 코치 잘 쓰면 진짜 능력이 이만큼인데 코치 때문에 2배, 3배가 되고 그걸 어쨌든 다 감독 공이니까 감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잘 쓰면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HD와 김판곤 감독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성환 감독 얘기를 일단 가겠습니다. 인천의 공성 얘기는 또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조성환 감독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김원일 이 후수기 형 입장에서는 부산과 조성환 승격 가능한가? 전 잘 맞는다고. 잘 맞는다. 오. 어허. 왜냐하면 그 팀을
안 돼 있는 뭔가 없는 팀을 만드는 능력은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높게 봅니다. 아하. 그 선수들의 그 에너지나 뭐 이런 거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탁월하시기 때문에. 동기부여형? 네. 근데 지금 부산이 생각보다 순위가 너무 낮아서 그건 맞아요. 이거를 올해는 쉽지 않을 쉽지 가능성이 않을 크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선수단 파악이나 이런 게 꽤 걸릴 테고 아직 뭐 코치진 발표는 안 났죠. 뭐 그런 얘기는 따로 없었던 것 다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인천에 남아 있고 예. 사실 인천에 남아 있는 몇 명은 원래 뭐 그 김재성 코치나 박용호 코치는 원래 있었던 코치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랑 함께 할 것 같지는 않고 내 느낌에 새롭게 뭔가 꾸릴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어쨌든.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부산이 사실 K리그 2에서 승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조성원 감독이 부임을 해서 끌어올린다. 그럼 조성원 감독은 또 이제 한번 히트 치는 주목을 거지. 받는 거죠. 네, 또 한 번 히트 치는 거죠. 아마 승격만 시키면 뭐. 처음 보는 선수들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선수들을 압박하는 감독이 있었나? 압박형. 진짜 어떤 식으로 압박하는데? 그냥 뭐 야 이러면서 똑바로 안 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똑바로 안 전혀 해. 압박이 안 되는데? 너무 무압박 아니야 이 정도면? 그럴 수 있지. 감독이 조성환 감독이면 무섭지. 만약에 서킷을 해. 그러면은 이제 초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노장한테 가가지고 턱걸이를 했는데 계속 옆에 가서 뒷발을 잡고 안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몇 개까지 해야 되지?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이걸 발을 놓으면 이제 거기 찌르는 거야. 그거 괴롭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리고 그런 게 그렇구나. 내가 알기로 올해 그 초반에 아킬레스 다치셨어요. 진짜? 왜 다치셨냐 그러니까 턱걸이하다가? 아니 애들이랑 볼 돌리기 하다가 볼 돌리기. 승부욕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통태클 넣었다가 다쳤다 그랬나? 그래서 뭐 이제 괜찮다 뭐 이렇게 하길래 아니 근데 뭘 얼마나 다치셨길래 왜 다치셨길래 그러니까 뭐 운동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애들 볼 돌리다가 열받아가지고 다쳤다. 숏게임을 뛰면 더 해요. 그래? 숏게임 뛰면 더 합니다. 제가 알기로 조기축구도 꽤 나가시는 감독 중 한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하는 얘기지만 공은 잘 못 차신다. 근데 원래 선수 때도 막 오른쪽 백 엄청 많이 뛰고 이런 그렇죠. 타입 아니었어요? 네. 스킬은 아니었잖아요. 네. 네. 원래 근데 반대되는 선수를 좋아하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더라. 자기 스타일. 자기 스타일 좋아해 주시더라. 자, 지금 아까 환영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실 부산은 이번 시즌 승격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승점 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안양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 변성환 감독의 지금 수원은 나름대로 또 분위기를 좀 바꾸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안산이 굉장히 좀 어지럽죠. 말립니다. 네. 이건 뭐 이미 그 전부터 뭐 비리나 뭐 이런 법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구단인데 예. 거기에 또 뭐 감독 임관식 감독이 사퇴를 했잖아. 하고 그게 이게 또 정치적이라고 봐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진짜 리얼 정치 말고 축구판 정치 그 안에서. 김길식이라는 이제 총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안익수라는 더 책임자가 오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책임자였는데 갑자기 내 위로 책임자가 오면서 그걸 갈라지고 또 감독이랑 뭐 다 갈라지고 막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임관식 감독이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화가 나서 사퇴를 하고 뭐 18세 감독인 송정선 감독이 올라와서 임시로 맡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 이게 이브리그 꼴찌팀이라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문제가 계속 터지거든요. 이게 유지할 지금 명분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사실. 이게 프로구단이 이런 식으로 뭐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뭐 힘싸움 이런 게 아니라 대놓고서 지금 사실 굉장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선수들도 다 지금 뿔뿔이 마음도 많이 떴고 해서 안산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굉장히 좀 되게, 씁쓸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안타깝습니다. K리그2는 이렇고 뭐 임관식 감독 같은 경우에는 호평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사실 선수단이 꼴찌면 네. 좀 이게 감독에 대한 의구심도 품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감독님 따라서 그냥 끝까지 일단 완주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선장이 갑작스럽게 떠나면서 선수단도 엄청 분산될 수밖에 없고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뭐 김판곤 감독 나가면서 지금 이제 사퇴를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그러면서 수석 코치는 남는다고 일단 했다네. 아, 그래. 근데 그걸 어쨌든 일단 남겨두고 뭐 내년에 다시 추후에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할 있으니까.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오피셜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팀이 또 인천입니다.
자, 인천은 또 여기 저기 심판권이 있으니까. 근데 뭐 제국이가 또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김판곤 감독이랑 머리 좀 거리가 있어요. 그 대행 체제를 일단은 가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감독이 누가 오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형이 이제 감독 풀에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 인천을 맡을 만한 현재 그 쉬고 있는 감독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천은 지금 최근 순위로 봤을 때는 이번 시즌에는 일단 안전하게 잔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뭐 있죠. 뭐 인천 생각하면 지금 매물로 나온 사람 그 옛날 늑대 축구를 했던 김도훈 감독 인천에서. 아하. 그리고 이기는 형 이기요. 아니 왜 이기는 형? 아니 인천에서는 이기는 형이었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이제 인천하고 연이 있었던 감독 두 분은 지금 계십니다. 그렇지. 네. 어. 그렇습니다. 아니 나 뭐 대단한 사람 말할 줄 알았는데 다 뻔한 사람이잖아. 뻔하지도 않죠. 아니 획을 그었어요. 김도훈 감독도 인천에서 나름 획을 그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기는 형도 왜 괜히 이기는 형이었겠습니까? 인천에서 이기는 형이었어요. 다른 인천에서는. 데서 너무 많이 못 이기셨어요. 그는 이제 못 이기는 형이 됐지만 단 예. 이기는에서는 인천에서는 이기는 형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변재섭 대행에게 좀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것도 줬으면 괜찮다. 좋겠어요. 그 선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브레인으로 평가를 아하. 받고 있고 또 네. 유튜브 같은 걸 봐도 뭐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걸 봐도 선수들 좀 마음을 좀 얻은 것 같고 그리고 전 경기에서 또 광주랑의 경기에서도 또 선수들도 뭐 약간의 변화를 주니까 만족을 하는 건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게 주면서 그래야지 또 새로운 감독이 이정효 감독처럼 새로운 감독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또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기회를 주고 인천에게 좀 감독 대행에 좀 기회를 길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서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뭐 추천도 받고 알아본다. 하는데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왜냐면 아마 다 주원이 형처럼 얘기했을 걸. 뭐 그 정도 하고 뭐 새로운 뭔가 어쨌든 아니 구단 그래도 입장에서는 이기는 형은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미 한 번 했던 사람들은 그래. 받을 생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진짜 찾다 없으면 찾아갈 수 있지만 거의 없을 것 같고 새로운 사람으로 좀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걸 추천을 받는 거 보니까 외국인도 상관없다라는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외국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지금 풀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확 바로 선임해서 뭔가 효과를 낼 만한 감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감독에 대한 게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K3까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승격과 다 강등이 이제 돼서 되면 그 K3 감독도 우리 레이더에 사실 지금 K3 감독은 야 그 K3랑 K 리그 2랑 달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K3 감독을 2로 데려오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2 감독을 또 원으로 데려오기도 쉽지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일렬로 승강제가 정렬이 되면. 됐을 때 뭔가 하부에서 원래 외국도 그러잖아요. 2부 리그 잘한 감독 1부 리그 데려가고 그럼. 하잖아요. 예. 엔조 마레스카 당장 네. 바로 못 승격하긴 했지만. 그런 구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K3와 K4 구단들 일부 구단들은 본인들이 저기 K리그 2로 합류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잘리거든. 올라가면 성적으로 평가받고 자기 자리가 확보가 안 되잖아. 그전에는 그냥저냥 계속 쭉 할 수 있었는데. K3, K4 있으면 그냥 대충 쭉 할 수 어느 있으니까. 정도만 성적 내면 잘릴 이유가 없어요. 음. 내가 뭐 사고 치거나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격하거나 위로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구단 또는 감독들도 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 프로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프로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안 된 사람. 이기고 올라가고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아야 사실 네.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약간 완전 다른 개념으로 나 K리그 2에 있는 지금 구단 중계 갔다가 거기 구단 관계자 한 명이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네, 우리 팀은요 윗분들이 승격하는 거 안 바래요. 그냥 가봐야 주목만 많이 받고 돈 많이 든다고 그냥 여기 있는 거 그 얘기 나 들은 적 있었어요. 맞아. 어. 그래서 그런 그냥 사람이 적당히 여기 있는 거 좋아해요 윗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들으니까 뭐 좀 뭐 기분이 영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자, 뭐 K리그는 뭐 이렇습니다. 인천 아까 그 후수기 형 얘기처럼 변재섭 대행에 대해서는 인천 팬들도 괜찮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좋은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저는 어쨌든 새로운 인물이 계속 좀 나오는 게 필요한 게 K리그 지도자들은 지금까지는 뭔가 좀 계속 했던 분들이 하는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뉴 페이스가 등장하는 건 좋다. 그렇지 뭐 이정효 감독 같은 그런 페이스. 그치? 네, 네.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뭐죠? 아 진짜 없어. 아, 그러니까 좀 저는 P급이 좀
너무 문이 좁은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A에서 P로 넘어갈 때 좀 더 그 늘려서 좀 많이 좀 P급에 도전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것도 괜찮네. 수강을 많이 시켜주고 거기서 능력이 안 되는 지도자들은 걸러내고. P급을 안 주더라도 좀 회차를 늘려서 좀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원일 대표 얘기는 아무나 P급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네. 많은 기회를 줘서 많은 기회를 줘서 거기서 확실하게 테스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이름값을 빼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정권자들이 이름값을 좋아하니까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야 그 사람이 감독 시킬 거 아니야. 왜 그 이름값을 좋아하는 거는 그 안 끝날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축구를 잘 몰라서예요. 축구를 모르기 이름값밖에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딱 그죠. 왜 축구 열심히 안 보시는 분들은 유명한 사람만 알잖아요. 그렇지. 왜 결정권자들이 유명한 사람만 아는 거야? 내가 모르면 이게 뭔데? 근데 이거 뭐할수 그러면 있는 좀 쳤어? 뭐. 그럴 수 있는데 단장급들은 축구를 좀 알잖아요. 모르는 군단도 많죠. 엄청. 아, 단장 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단장을 왜 해? 하고 싶은 축구 단장이잖아. 결정하고 싶으니까 내가 휘두르고 싶으니까. 아, 그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결정들이 안 나오지 이 바닥에서. 좋은 결정들만 나오지. 네. 해외를 봐도 선수 때의 커리어와 감독으로 능력은 다 상관관계가 비례하지 않다라는 게 너무나 많은 샘플로 증명된 게 단순히 최근 몇 년이 아니라 십수년, 수십 년간 증명된 거 아니야. 그거는 똑같진 않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이름 값으로 그거를 결정을 하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형의 얘기는 그거 아니야. 결정권자들이 축구를 몰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모르면 맡겨놓고 의견을 듣고 같이 하면 되는데 네. 결정은 내가 하고 싶어. 어. 그래서 내가 막 레터도 내가 받고 내가 막 휘두르고 싶어. 어. 내가 아는 사람 막 챙겨주고 싶고. 어. 그러니까 이제 하부리그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챙겨주고 내가 아는 사람 뒤로 돌려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냥 꽂고 이런 게 나오는. 그러면 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그런 사람들이 결정권자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안 하면 되죠.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축구인들이 해야 되는데 축구인들이 능력을 길러야 돼요. 축구인들이 그걸 더 공부하고 더 해야 되는데 하다가 감독 기회 나면 감독 가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행정만 하는 사람이 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행정만 사람이 좀 있어야 축구인 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결국 사장도 하긴 하잖아요. 그것보다 축구인들이 행정 쪽을 쭉 공부를 해서 냉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좀 눈을 길러서 행정 전문 인력이 난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축구인 행정을 잘할 수 있는 축구인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수가 좀 모자란 거 아니에요? 혹은 행정을 잘하지 않거나 축구인들은 왜 행정을 공부하지 않나요? 예전에도 그냥 축구는 축구, 공부는 공부. 별개다. 별개라고 봤기 때문에 어. 공부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예전에 뭐 컴퓨터를 다룰 때 워드나 뭐 이런 거 다룰 때도 뭐 이걸 못 치는 분들도 독수리 타법. 많아요. 독수리로 이렇게 어. 아직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아마 공부랑 축구도 다 같이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 쪽으로도 선수 이런 커리어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축구 선수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학교 공부 이런 거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어느 정도의 축구 쪽에 커리어가 있고 행정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능력, 사회성이 중요하고 행정으로 간다면 그다음에 축구 실력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통찰력. 이거 봐서 나 이거 잘 이해 안 되는데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사람 관계나 사회성이 있어서 밑에 주위에 있는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과 얘기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이라든지 팀을 바라보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 분석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만 갖춰 있으면 팀원들끼리 저는 하나의 구단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막 공부 때문에 못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학벌 때문에 못한다? 이런 뜻과 다름이 없잖아. 일단 학연, 지연 이런 거를 좀 배제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필요한데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 바닥에서. 물론 나도 없다 사실 학연, 지연이. 근데 그런 걸 좀 냉정한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맨날 챙기기 이런 거 말고 그냥 우리 팀에 도움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K리그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겠네 뭐. 그러다가 일반인이 다 하겠지 그러다가 그 자리를. 축구인들이 못하면 결국 일반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는 거지. 비축구인이 한다는 거지? 비축구인이 한다는 거죠. 어. 네. 근데 뭐 이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되게 특출나고 잘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반대로 그런 거에 스마트하고 샤프한 사람들이 뭔가를 좀만 잘하면 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좀 잘해도 돼요. 그냥 스탠다드하게만. 그래도 하면. 잘 될 거다. 난 잘할 것까지도 안 좋지만, 간다. 그냥 스탠다드하게만 하면 그 사람이 되게 주목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 진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삽질을 거듭하거든요. 정말? 그러면 진짜 상식적으로만 해도 좀 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참 안 나오네. 네. 그러니까 내가 뭐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한쪽 구석에는 그게 있거든요. 단장 같은 거 하고 싶다. 어떤 기회가 돼서 단장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나는 조금 그래도 좀 뭔가 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축구계에 여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쌓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건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가 지금 단장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만큼 되겠어?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있는데 그거죠. 뭐 시민구단은 시에서 꽂으려고 해. 윗사람들을. 그리고 기업은 기업의 그래서 또 출신들 내려오고. 누구를 꽂으려고.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사실 여기서 뭔가 해서 자기가 설득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전에 떨어져 나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결국 그러면 그냥 축구 일 안 하다가 20년 그냥 회사 다니다가 20년 뭐 공무원 하다가 또 오잖아. 들어온 사람들이 또 위를 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거를 좀 순환을 시켜서 돌려야 되는데 뭐 이건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이 잘 자견작용해서 돌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그 조금 이야기의 주제를 바꿔서 황희찬 선수 얘기랑 이적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그 굉장히 직전 시즌에 분데스리가를 강타했던 공격수 중에 하나 기라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고 스카우팅으로. 그다음에 환자진은 좀 이제 중계를 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네. 기라시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래도 끔찍하다? 나이 빼면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이가 어리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많이 든 나이긴 예. 하지만 뭐 나이도 96년생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괜찮다고 보고 도르트문트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 그 위 레벨에서 통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물론 도르트문트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팀이긴 하지만 그치.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홀란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약간 지금 도르트문트가 홀란드 이후로 눈이 높아져가지고 네. 다 애매해. 필크루크도 괜찮거든요. 괜찮은 공격수죠. 근데 아마 팬들은 필크루크 좀 나은 카드 있지 않을까? 필크루크 나이가 이제 30 넘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기라시는 한번 해볼 만하고 뭐 가격도 합리적이고 하니까. 자, 근데 이제 이적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가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멈췄다가 다시 뭐 진행을 한다 만다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이라 아까 정오에서 이마트 라이브 했을 때도 저희가 이 얘기를 다룬 바가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메디컬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꽤 많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문제가 발견돼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메디컬 한번 해봤죠, 제주 갈 때. 네. 어디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메디컬. 병원. 어떤 병원에서 했어요? 그래도 그 종합병원? 정신력 있는 서울에 있는 아 그래요? 큰 병원? 했어요? 네, 큰 병원인데 그 메디컬 테스트는 사실 그 별로 한 게 없다. 해보면 어때요? 솔직히 엄청 아니 저한테 진짜 허접하죠? 이거는 그럼 엑스레이 찍고 막 그래요? 뭐 엑스레이만 찍고 뭐 저한테 이러더라고. 뭐 수술한 데 있어? 뭐 예전에 내측인데 좀 다쳤습니다. 오른발로 점프 5번, 왼발로 5번. 뭐 괜찮네. 그리고 그 신기한 거는 이제 무슨 요거 위통 벗고 여기 붙이는 거. 똥똥똥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거 뛰어? 예? 그거를 해. 그래서 뛰는 거는 굉장히 호흡기하고 그거는 이제 그런 윗단계고. 윗단계고 저는 이거 누워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거를 호흡을 코로 해야지 이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 계속 구강호흡을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 그래프가. 그래서 간호사가 짜증내면서 아이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나 문제 있나? 떨어지나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이제 코로 호흡을 안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야. 오트리민 써야겠네. 뚫어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K리그 관련된 메디컬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의 메디컬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어떤 선수가 예. 형 메디컬 했는데 내과에서 했어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줄 서서 들어갔어. 시민구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너 씨.
뭐 와. 지들이 잘못한 거 지들이 손해지. 아니 그렇게 근데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적료가 발생하면서 연봉을 주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 선수는 큰 자산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선수가 나중에 와서 메디컬을 제대로 안 했으면 삑살이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디컬은 그리고 잘하는 구단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근데- 뭐 물어보니까 뭐 이거 호흡기 차고 런닝 뛰고 심폐 이런 것도 다 보는 구단도 있어요. 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조금 이적료가 발생이 된 친구들. 아. 그런 친구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한번 그런 것도 테스트를 한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제주에서는 제가 실제로 중동으로 메디컬 갔다가 돌아온 친구들 둘을 봤어. 어. 마그노, 이창규. 메디컬 떨어져서 메디컬이 떨어졌어. 마그노는 맞아. 간다고 막 그 에피소드 원정에서 막 행가래 치고 막 네네네네. 울고 막 간다고 잘 있어 뭐 행복해하고 막 했는데 갔어. 갔다가 갑자기 돌아왔어. 그날 미팅 장소에 이러고 온 거야 또. 서로 민망해서 그래 한 번 안아주고 그냥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 떨어졌대? 무릎이 안 좋았어. 와, 그렇게 떨어뜨렸고. 디테일하게 보는구나. 그래서 선수들이 메디컬에서 떨어질까봐 이런 발표나 이런 거를 미루는 경우들이 많이 근데 있더라고. 이 말을 왜 하냐면 최근에 양현준 셀틱 갔을 때도 강원에서 일방적으로 오피셜 먼저 냈잖아요. 그리고 나 이번에 엄지성도 깜짝 놀란 게 네. 오피셜을 냈어 광주에서 어. 수원지로 간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 유럽 이적 시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셀틱에 건너갔는데 들었어. 한국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요 이거. 아니 이걸 오피셜 내면 어떡하냐고. 동시에 내야지. 아니 뭐 삑살이 나서 뭐 몇 시간 뭐 차 날 수 띠릭 있어. 차이는 날 수 있죠.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나는 광주가 내 고향이지만 엄지성 오피셜 막 환송회 막 하는 거 보고 물론 환송회 하는 거 뭐 멋있고 뭐 팬들 위해서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메디컬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거예요. 삑살이 나요 가끔. 그렇지, 도장을 안 찍었는데. 그럼. 근데 엄지성 오피셜 뭐 간다 이게 7월 초에 나왔는데 엄지성 저쪽 오피셜이 7월 10 며칠 날 나왔어요. 한 2주 차이 났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알겠어. 뭐 나간다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빨리 오피셜해서 뭐 빨리 내보 알겠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이 이적 시장에서는 맞아요. 답이에요. 혹시라도 1%라도 뭐가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이 구단은 돈을 벌어야 돼. 이적을 시켜서. 이 돈이 무조건 필요해. 근데 오피셜 했어. 가서 메디컬 떨어져. 그럼 돈 못 받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돈 그거 빵꾸 난 거잖아. 그럼 어떻게 쓸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가만히 있고 기다려야 되는데 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물론 그게 뭐가 대수냐. 갔잖아. 이렇게 말하면 저도 상관없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 나는 아니라고 봐. 일 처리의 절차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잖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엄지성 관련된 것 때문에 이 기라 씨 얘기를 하면서 좀 메디컬 중간에 그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 이제 황희찬 선수. 요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지금 마르세유 링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울버햄튼은 not for sale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데제르비 감독이 지금 황희찬 선수를 원하는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의 의중을 뭐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 구단의 여태까지 역사나 이런 그 리그에서 비중을 본다면 그리고 데제르비 감독이 이제 완벽하게 마르세유를 잘 또 이거 한다면 저는 마르세유에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목하는 거야 당연히 프리미어리그고 울버햄튼도 이제 뭐 조그만한 구단은 아니지만 마르세유와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대결 구도라거나 리그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또 적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꽤 저는 뭐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고민해볼 법한 오퍼가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데제르비는 최근에 한국 축구인들과 이 지도자 관련된 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주목하고 많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많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광주도 많이 보죠. 이정효 감독도 많이 보고 제가 아는 이제 유소년 지도자 친구들도 데제르비 경기 많이 보고 확실히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렌디하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팀이 초강팀이 아니었잖아요. 브라이튼이. 그 오히려 더 현실적인 거죠. 그치. 사실 맨시티를 보면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선수가 저 퀄리티가 아닌데 구현이 되는가? 구현이 안 그치. 되잖아요. 근데 브라이튼은 나보다 낮은 팀이랑도 하고 우리보다 높은 팀도 이 PL에 꽤 있으니까 되게 재료로 되게 좋은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황희찬이 만약 마르세유를 끌려한다면 전 데제르비의 영향력이 그치. 엄청나게 그게 클 크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보는 거야 사실 PL이 편해요. 프리미어리그가 익숙하기도 하고 시간대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저는 선수가
감독과 어떤 그런 플랜을 듣고 프로젝트를 듣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면 저는 선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이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마르세유는 뭐 사실 쭉 계속해서 상위권에 있는 팀은 아니지만 저는 데제르비 감독이 지금 브라이튼에서 보여준 능력을 마르세유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과 좀 대항마로 한번 또 올라올 법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데제르비 마르세유 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왜 저렇게 많은 선택지를 들고 갑자기 마르세유로 갔지? 네. 라고 하는 뜬금없긴 했지. 근데 뭐 황희찬 선수도 감독을 따라서 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뭐 그건 당연히 리스펙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PL이 당연히 돈도 많고 가장 시청자도 많고 뭐 인기 그건 있는 맞아요. 리그인 건 사실이지만 또 선수 입장에서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김은일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뭐 어떤 감독이 좀 본인을 정말 원해요. 프로젝트에 너가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다. 근데 리그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똑같은 비교를 하기 어려운데 주목도가 조금 뭐 떨어지는 리그다. 뭐 사실 리그왕이 어디 뭐 밀리는 리그는 아닙니다만 프리미어 리그 대비 생각하면 좀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일단 감독이 저를 원한다 그러면 옮기는 거를 원하겠죠. 아, 옮기는 걸 생각해본다. 보겠지만 근데 울버햄튼 감독도 원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또 돈을 좀 봐야겠죠. 연봉이나. 연봉이나 이런 걸 아. 봐야 되고 또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도시에 대한 그런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가장 크잖아요. 그죠. 황희찬 선수도 뭐 울버햄튼이 좀 시골이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도시 쪽으로도 또 옮기고 싶은 생각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 있을 수도 있고. 세우면 항구 도시니까 울버햄튼보다는 훨씬 더 크겠지. 네. 언어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이고. 거주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안 하는 변수들을 선수는 생각을 할 수 많이 있다는 하죠. 건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 합의는 뭐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울버햄튼은 나포세일 팔고 싶지 않다 쪽 얘기도 있는데 마르세유는 예전에 그 구장 벨로드롬도 사실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진 구단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물어볼 건 파비앙이에요. 완전 라이벌이니까. 네, 라이벌인데 파비앙은 심지어 이제 마르세유 하면은 바로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거든요. 네. 과연 그럼 만약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그 이강인과 황희찬의 뭐 그 마르세유 파리 생제르맹 그 라이벌전의 구도도 우리는 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인데 아직 뭐 정리된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쿠팡이 리그왕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SBS랑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왜냐면 아. 이게 너무 이강인 하나인데 하나니까. 음바페도 없고 애매하다 했는데 사실 황희찬 가면 중계권자 입장에서는 어이.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쉽지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숨구멍 약간 트이는 느낌일 것 같긴 해요. 네. 중계권 TV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때 그 얘기 했었는데 파비앙도 르클라시크 그러니까 두 팀 경기했을 때 마르세유 쪽 안 간다고. 진짜 빡세. 아, 빡세서. 거기가 거침의 정도가 좀 강력하다고 하더라고. 파리 생제르맹 울트라스들도 진짜 센데 마르세유 쪽이 진짜 강성이래요. 좀 부담스럽다,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나도. 어쨌든 뭐 소식은 계속 나오는데 네. 진행은 좀 멈춰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데제르비 감독이 원한다고 하니까 좀 이것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를 황희찬 선수도 분명히 이제 느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좋은 감독 아래는 한번 가서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팔로우를 해보겠다. 자, 뭐 이거 리그왕 얘기가 했으니까 이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바페 쪽 집안이 그 비의 깡이 아니라 그 프랑스 2부 리그에 SM 캉을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캉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캉테가 소속이었었고 김경중이 이제 호나우지뉴. 아, 예. 김경중이 캉테랑 친했어요. 어. 같이 차 타고 다녔어요. 제가 알기로. 제가. 진짜? 그때 형 우리 같이 인터뷰했어. 김경주? 히든 투어 가서. 저기 강원 갔을 때 네, 인터뷰한 거. 네, 그때 깡태 얘기했었나? 했어요, 아, 기억이 안 나. 역시 처음 듣는 것처럼. 기억이 안 나. 네. 어쨌든 지금 캉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철회하면서 네. 누군가가 이 구단을 좀 저기를 해야 되는데 음바페 가족이 인수 의사가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역 선수가 지금 어떤 팀의 구단주가 되는 경우가 드록바 있었다고 하고 히바우드도 있었다고 하고 휘밥하니까 나 먹방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이게 이제는 힙합이 우리에게는 먹방 하시는 힙합이 좀 더 드록바가 그
미국 2부 리그 소속 피닉스 라이징에서 선수 겸 공동 구단주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히바우두가 브라질 2부 모제미링에서 구단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NBA는 이게 꽤 있네요. NBA가 니콜라 요키치 이 선수 잘하는 선수 아니야? 제가 NBA를 몰라가지고. 잘할 것 같은 왠지 얘기인데요. 느낌이 잘하는 느낌인데.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세르비아 2부 리그 또 농구팀 구단주였다고 하고 구단주구나. 네, 뭐 이런 그걸 합니다. 그 만약에 형이 돈이 많아, 형 구단 인수해서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 있죠? 아 고민이에요. 안 해요? 예, 돈이 많다고 했을 때 그게 또이또이가 되면 좋겠는데 어. 이게 뭐 그냥 밑빠진 독이 물 붓기식으로 구단을 운영하게 된다면 돈이 개 많아. 아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차. 그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 해보지 밑이 않을까? 빠졌는데 그냥 계속 부어갖고. 나 그러면 그것도 하고 싶고 F1 구단도 하고 싶어요. FM 구단? 예. 아니 F1. 아, F1. 아, F1 구단이라고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F1 네, 단 팀도 F1 팀. F1이 돈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훨씬 많이 들 것 같은데. 아, 그냥 돈이 많으면 어. F1 팀도 하고 싶어. 해본다. 예. 저는 안 해요. 이거 그때 아, 그냥 수익을 낼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찬우 형이랑 영주 형이랑 했던 회차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주 형은 자기가 산을 사겠다. 그래서 캠핑장을 만든다. 그 돈이 있으면. 그랬다가 산 낭비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건 진짜 낭비지 자연훼손인데. 그거 왜 하냐? 왜 하냐? 이득이 될 게 전혀 없는데. 돈이 많으면 축구단을 사는 방법 여러 방법 있잖아요. 좀 다른 데 쓰고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많으면 축구는 그냥 내가 보고 즐기는 데 쓰고. 후숙이 형은 이제 또 선출이었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 진짜 이 그 대박 나서 망고가 진짜 초거부가 됐어요. 그럼 구단 하나 합니까? 네, 저는 축구에 돈 쓰는 거 좋아. 아 축구에 돈 쓰는 거 좋아하나요? 네, 그래서 현실 FM 지역 팀에다가 아 뭐 하나 참단해가지고 그래서 쭉 올려본다, 한번.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 뭐야 구단주들 카메라에 한 번씩 딱 잡고. 아하 거기에다가 앉아 있고. 네, 돈 쓰는 사람입니다. 네. 딱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단장 시켜주나요? 단장이 생각 있다 그러는데. 김포에서 하나 네, 하시죠. 시켜주면 잘할 거야 내가. 네. 땅 사서 망고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망고 사지 마. 너 맨 사잖아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망고가 날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할 수 있어요? 하우스에서 하우스에서 나는데 나중에 그거 계속 저기 잘한 다음에 쿠데타 하려고 그러죠. 뭐 어떤 거 그랬다. 그 구단주한테. 아 그런 것도 안 하지. 이제 나도 나이가 있는데 뭐 그 야망도 별로 없어. 추두광 이제. 스타일로. 아유, 그냥 돈 많으면 그냥 구단 하나 그냥 소소하게 운영하는 거지 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근데 구단 운영하면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예, 쉽지 그게 않지.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끌어오는 능력도 키워야 되는 거고 네, 상부상조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로 마르카에서 뽑은 워스트. 워스트로 넘어갑니다. 제일 못했던 선수 누구 생각나나요? 그냥 단순하게. 기대 대비 너무 못했다. 저는 은바페. 은바페. 네. 뭐 부상이 있긴 했었지만. 네, 드리블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마무리 무조건 꽂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몇 번씩 그 클리크가 빗나가는 아, 장면을 봤을 때 되게 많이 뜨더라. 저는 이건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어이없게 막 빗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김한, 저 대파이. 데파이. 기대를 그래도 좀 하긴 했었나 봐. 대파이밖에 없으니까.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대파이밖에 없으니까 제가 못하면 그럼 중계하시면서 머리띠 굉장히 거슬렸겠는데. 헤어밴드. 그쵸 농구 선수 줄 알았어. 사실 그건 축구 선수의 느낌이 아니야. 농구 그건 선수의 그래. 느낌이야. 그래서 조금 왜 했지? 땀이 여기 내리는 거 싫어서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패션이 근데 없겠지. 왜냐면 평생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이걸 쓰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대파이가 데파이. 형은? 워스트? 워스트. 좀 기대 대비 너무 안 좋았다. 나는 좀 잉글랜드 선수들 중에 뭐 케인, 해리케인, 그다음에 뭐 벨링엄. 벨링엄. 벨링엄도 생각보다 대회 물론 활약은 이제 좀 뭐 바이스클킥 멋있는 거 있긴 하겠지만 아쉬운 건 뭐 있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나는 기대 대비 사실 아쉬운 걸로 생각하면 제 개인적인 전 샤베 시몬스예요. 훨씬 더 잘할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뭐 네덜란드 자체가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안 좋지 않았나. 근데 좀 전조 증상이 사실 리그를 보면 있긴 아. 해요. 사비 시모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쟤 잘한다 했다가 어떤 날은 좀 약간 안 좋고.
저게 맞나? 지금 저게 저렇게 인기 있는 선수가 맞나 싶기도 하고 엄청난 맞다 갔다 해요. 재능인데. 그치? 네. 재능이었죠. 생각보다 지금 네. 좀 이게 만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치? 네. 자, 그래서 마르카이스 부분 요 워스트 11을 보겠습니다.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리바코비치, 월드컵 때 뭐 히트를 쳤었던 골키퍼인데, 아, 밋밋해. 예, 좀, 그래서 뭐 빅클럽 링크도 많이 났었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잘하지 못했다. 수비진도 문제인데, 크로아티아 자체가 이번에 좀 많이 안 좋았죠? 사실 모드리치도 못했는데 사실 네. 근데 나이를 감안했을 때 못했다고 표현하기 좀 미안하니까. 멋더리치. 이건 8호년생이면 좀 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비 같은 경우에는 진첸코랑 크리스텐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만치니랑 디 로렌초인데, 이탈리아 애들이 들어갔네. 이탈리아는 전체적으로 팀 자체가 실망스러웠으니까 잘했던 선수는 돈나룸마랑 칼라피오리밖에 없어요. 근데 만치니는 주전도 아니었는데 왜 들어갔냐? 그냥 이거 진짜 불쌍하다. 그- 아니 뭐 주전으로 뛰어서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바스톤이랑 뭐 디마르코랑 다 있는데 만치니는 나오지도 않은 선수한테 내가 근데 마르카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이 거 정도면? 같아. 만치니가 왜 들어갔지? 개인적인 감정이 안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진첸코는 사실 리그에서도 안 좋았어요. 진첸코 좀 안 좋았다. 그다음에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에도 그냥저냥 아쉽고 독일에게도 이제 결국엔 탈락을 했고 디엘로렌초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다. 네. 근데 이탈리아는 이번에 다 부진해가지고 누구 하나를 꼽는 사실 굳이 따지면 감독 스팔레티야. 네. 스팔레티가 제일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미드필더는 저 이 선수 좀 아쉽긴 했어요. 소보슬라이. 아, 소보슬라이. 좀 아쉬웠죠. 아, 근데 아니 헝가리 뭘 바래? 근데 서보슬러이가 했을 때만 조금 괜찮았어. 서보슬러이 킥이 들어갔을 때만 그나마,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못했다고 그러니까 소보슬라이 넣은 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솔직히. 헝가리가 떨어져서 이거를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서보슬러이 하나 넣어야 된다.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서보슬러이 자체는 뭐 당연히 리버풀에서 잘할 때만큼은 못했는데 혼자 할 게 너무 많던데 수비해야 되고 밑에서 끌어올려야 되고 앞에서 때려야 되고 킥해야 네. 되고. 난 솔직히 헝가리 정도를 넣는 건 좀 아니라고 봐. 좀 이렇게 헝가리.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굳이 넣자면 기대 대비 실망스러운 걸로 따지면 아까 사비 시몬스나 벨링엄이 그렇지. 들어갈 법하고. 근데 밀린코비치 사비치는 사우디리그 소속 선수들이 좀 잘했던 거 대비 좀 그냥 그랬고 여기에 오히려 기대 대비 못했던 건 그리즈만 들어갈 만하지 않아? 그리즈만 들어갔어. 그러지만 들어가지. 그리즈만 들어갈. 존 맥긴도 있었고요. 네. 스코틀랜드도 이럴 때 보면 참 약해요. 그 다음에 여기 나 공격수에 호날두랑 루카쿠랑 블라우비치 있거든요. 여기 들어갈 선수 있어요. 아르나우토비치. 그거 나 그렇게 안 날려먹었으면 오스트리아가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냥 그레고리치 계속 쓰지. 아르나우토비치 되게 못했어. 그리즈만도 들어갈 만하고. 호날두도 저는 못했던 건 사실인데 8년생이고 감안해야 되는. 파로 가만 없네. 파로 얄짤 없네. 그 후수기 형이 86이잖아요. 85년생, 이게 내년의 몸 상태를 예상을 해봤을 때 프로 레벨에서 뛰는 거는 쉽지 않다라고 느끼시죠? 그렇죠. 뭐 삐걱삐걱 소리가 나겠지. 아, 이게 말도 안 돼. 근육이나 힘이 다르잖아.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르다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무조건 폼롤러 해요. 시작이 있으면. 네네네네. 안 하면 이게 하루가 시작이 안 돼. 이게 완전 달라요. 나이 먹으면 이게 근육이 풀리는 것도. 이거 지금 호날두 모드리치 뭐 대단한 거야. 근데 이 노인네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난 사실- 대단한 건 사실 페페예요. 페페 마찬가지. 야, 페페 근데 잘해요 아직도. 몸이 안 죽는 거야. 네, 신기한 선수야. 그 티아고 실바도 이제 좀 그게 보이잖아. 나이가 드는구나. 근데 티아고 실바보다 한 살이 더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페페가 대단하고. 루카쿠는 실망스러웠던 거 맞죠? 실망스러웠고 그다음에 블라우비치도 비교적 뭐 좀 애매했다. 그렇습니다. 이거 UEFA에서 직접 진짜 오리지널 베스트도 꼽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니까 우리가 내일 진행해 보는 걸로. 아직 안 나왔죠? 아직, 왜 이렇게 안 안 나왔을 나오지? 거예요. 나올 때가 됐는데. 곧 나오겠지. 그러니까 뭐 그 언론들에서 많이 나왔는데 웨파 공식으로 공식으로. 안 나와서 이게 재밌는데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발롱도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따로 콘텐츠 찍은 게 이제 오늘 업로드가 되긴 할 텐데 그거 말고는 우리끼리 히든풋볼에서 한이 형은 이번에 발롱도르 누가 탈 것 같은가요? 이 결승전 후반만 뛰었으면 로드리? 이게 영향이 있나? 그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를 대회 전체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결승전은 워낙 이제 주목받는 거니까 여기서 또 아리까리 하겠는데 결국 이제 벨링엄, 비니시우스, 로드리 3파전으로 압축. 아마도 일반적으로 좀 그런 네, 느낌이죠. 이게
또 투표잖아요. 네, 기자단. 이게 그래서 이게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딱 뽑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심리적인 것도 다 들어가지, 들어가고 나라의 당연히. 성향 이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하나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다. 근데 벨링엄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번 대회에서 좀 부진해서. 로드리 줍시다. 비니시우스 아니면 로드리. 형은 비니시우스 아니면 로드리. 왜냐면 레알 둘인데 또 좀 갈리려나? 그러면 또 팀에 그런 표가 뭐 갈릴 수도 있죠. 표 갈리겠네. 그래서 예전에 일부러 반다이크랑 마네 때문에 이렇게 좀 갈린 적 있지 않았었나? 예. 그래서 이거 또 사람들이 찍는 거니까 어렵네. 음. 이거 거의 비슷하게 슈치 나올 것 같아요. 막 약간 아 근사치로. 딱딱딱 아 근사치로 한다. 도레미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되게 비슷비슷하게. 네. 후숙이 형은? 전 로드리. 로드리. 형은 그때 콘텐츠 얘기했었잖아.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이제 올라가긴 할 건데 네. 저는 카르바를 밀기로 했습니다. 아니 사실 카르발이 오른쪽 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었으면 난 충분히 한다. 내가 얘기했죠. 하대한다니까? 내가 하대했어? 이게 봐봐. 내가 했어? 저게 있어요. 내가 세계적인 정세를 말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콘텐츠 보세요. 내가 다 이거 뭐 세계적인 정세래. 내 어제 그 얘기한 내용 맞지? 네. 이게 깔릴 때 절반에 축구 있는 사이 깔려 있어요. 네? 풀백 이거 풀백 이렇게 하대하고 하는 거 내가 까르바. 네. 걔가 이번 유에서 30건 넣었어 봐라. 발롱을 타나? 못 탔어? 풀백이라. 풀백이라. 단지 그 이거 하나. 풀백이라. 사이드백이라. 안 됐어. 내가 말했잖아. 나 이렇게 나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 오늘 공감 하나도 없었어. 맞지? 근데 내가 어제 컨텐츠 찍은 거 얘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손가락질 많이 해. 김구라 아저씨야? 내가 봤을 때 오늘 내가 좀 너무 조용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래도 하나를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이거 걸렸다. 난 솔직히 무슨 생각인지 알아? 왜 이렇게 텐션이 안 오르지? 왜냐면 이거 하기 전에 나 오늘 가슴 운동하고 네. 너무 빡세게 가슴 운동했나? 나도 모르게 텐션이 안 오르래. 에너지 음료 좀 먹고 올라올 거라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네네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지금 내 느낌에 이거 오늘 뭐 하나 해야 되는데. 맨날 나야 이럴 때는. 그럼 카르발 하세요. 카르발로 합시다. 발롱도르 카르발 갑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히든 퍼블은 마무리하고 내일 유로 이제 얘기도 좀 하고 뭐 좀 나오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억울하다. 나도 지금마 풀백이만 하대. 나도 풀백 혐오 멈춰주세요. 나도 김수빈 FC에서 오른쪽 풀백이야. 못해가지고. 풀백이야? 못해가지고. 봐봐. 풀백 봐봐. 저딴 새끼도 뛰는 게 풀백입니다. 네? 풀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랑 김수빈 돌아가면서 오른쪽 풀백. 그렇습니다. 자, 주원이 형의 숙제가 끝났으니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히든 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